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소식을 가장 앞서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서울 시민들에게 했을까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양무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전병남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병남 기자, 오늘 안철수 위원장, 참 호칭이 애매합니다. 너무 많아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한 장소가 어디예요? 서울시의회죠. 서울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청 바로 근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아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7년 만에 다시 하는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 사실상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청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의회를 출마 선언 장소로 골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각에 바로 인근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좀 고심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부 자기 그 본인의 어떤 그 캠프 내에서는 준비를 하는 팀도 있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그 출마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해왔었죠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승민 공동대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야 한다, 같이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안철수 전 후보 측근들 입에서 나왔었는데 유승민 대표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기로 정리가 된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선에서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리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다도 처음이고요. 예. 이인재 전 대통령 그 후보가 이제 충남지사에 나서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서는 그 상황이 이번에 이제 각각 다 처음이죠. 예. 이런 처음에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할 건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육지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압박을 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 생각을 했었겠죠. 2004년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 손학규 통합민주당 당대표가 분당 재보궐 선거에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야권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결집하는 하나의 신호탄을 이제 던진 그 격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그 각종 지표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싸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백의종군의 모습, 그다음에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해체와 바른미래당 그 창당 과정에서 보여줬던 옛날 총재의 모습이나 아주 독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희석하는 그러한 의미로의 그 출마를 결심했고, 그리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진다 하더라도 이미 워낙 그 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진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면죄부를 받으면서 그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적 포석들이 이번 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과거에 없었던 것들은 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대선을 도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가 딱 서울시장 그만두면 바로 대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임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저런 선택을 한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유력한 주자들이 거절을 하면서 결국은 1대1 구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게 뭐 독은 뭐 잘 쓰면 약이 되고 그 잘못 쓰면 그야말로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독배를 마셔도 이게 결국은 지금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의 아주 극단적인 그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처방으로 독배를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1년 전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철수 지금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꼭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 전에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의 기억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토론하며 일에 준비하는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1년 전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1년 전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 전의 기억을 서울 시민들에게 상기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된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 노린 걸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현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왜 7년 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했으면서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됐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예, 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7년 전에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당시 제야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박원순 지금의 서울시장에게 이걸 양보했다. 그래서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일 잘 못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거칠게 정리하면 그런 취지였다고도 해석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7년 전에는 박 시장이 잘할 거라고 믿고 양보를 했었다. 그러나 서울은 7년간 제대로 변화할 시기들을 놓쳤다. 그리고 그나마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바꾸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사실 지난 7년 사이에 안철수 전 의원만큼 많은 일을 겪은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의 양보가 있었죠. 그리고 2번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 이겼죠. 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패배했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을 상기시켰던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7년 전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와 그리고 박원순 지금의 서울시장 7년 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시민과 함께 혁신 신화, 성공 신화를 쓰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7년 전 안철수 당시 교수의 이야기와 7년이 지난 지금의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는 우리의 익숙한 정치인의 목소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뿐이고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비판적인 말씀이십니까? 아름다운 양보에 대한 신화를 상당 부분 이제 이야기를 많이 예. 하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윤여준 전 장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아름다운 양보 또한 상당 부분 하나의 정치 쇼였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것은 윤여준 전 장관의 또 개인 의견일 뿐이겠죠. 예. 어쨌든 그러한 아름다운 신화가 이미 포기한 서울시장 후보. 그런데 탈출구는 없었고 그 탈출구를 열어주는 데 있어서 박원순 변호사하고 후보 단일화의 모양새를 갖췄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사실상 아름답지 못했던 양보가 또 있었잖아요.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과정과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의 행보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초기 상황에서 많이 각색되고 포장되고 미화됐던 부분들이 지난 7년의 과정 속에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수많은 사건들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의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꾸 예전에 아름다운 양보나 아름답지 못했던 양보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은요. 본선에서의 뚜렷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들을 만들어내고 지지자들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의 역할들이 훨씬 더 클 거다. 즉 박은순을 비판했었을 때, 우상호를 비판했었을 때 많은 언론들이 아주 재미있어하면서 대서특필을 하는데 실제 본선에 갔었을 때는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쟁이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의 존재감은 뚜렷하나 본선 경제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 현재로서는 뭐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 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된 다음에는 의외로 그 영향력은 작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제 이야기가 어려웠나요?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의 유일 후보는 사실상 대표 선수는 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니라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왜 이런 주장했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들이 다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이 구도 자체가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도 나오기 힘들었을 때고 당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 경쟁자들이 없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과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 시장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그런 이게 흔한 거예요. 요새 유행같이 되는 건데 사과를 하는데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뭐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참 안타까운 게 지난 대선 때 끝까지 갔으면 과연 이런 공공한 처지까지 갔었을 것인가. 지금 대선에 피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김우석 부소장. 박원순 시장이 왜 공공한 처지라고 보세요? 뭐 다른 의원들이 도전한다고 해서 공공한 처지입니까? 경선에서 뭐 이기면 또 될 텐데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서울시장 자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그동안 되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3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3선에 확실하게 마무리할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 명분이 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선 포기하고 또 3선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2번 기회가 줬는데 왜 지금 그걸 못하고 그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 기회를 더 주는 거는 결국은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거다,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다음 주자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공고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여기에 대한 민주당 주자들의 반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7년 전에 내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오늘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사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주요 뉴스 때 이미 보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당내 경쟁자들이 자꾸 그 7년 전 양보 프레임에 걸린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뭐 안 대표님 출마 선언일인데 주인공 잘 다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양보 프레임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제가 왜 민주당 면접 이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고맙습니다. 네. SBS 노동규 기자가 박원순 시장 옆에 딱 붙어서 질문을 상당히 했는데 뭐 별말 안 했네요. 그런데 지난 면접 이후에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고 어떤 이야기 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고맙지만 뭐 이제는 서로 갈 길이 그 당시와 지금의 위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였을 거고요. 사실 오늘 박원순 시장의 저러한 답변 태도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게 박 시장 측의 그 정무라인 쪽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서 박 시장 쪽에서는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쪽으로 하기로 이미 스탠스를 정해 놓았었던 상태였었죠. 박원순 예. 시장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오늘 SBS 현장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올려놨던데 말이죠.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직 광역단체장 말이죠. 누가 봐도 다 출마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출마 선언 이런 걸 원래 또 해야 됩니까? 출마 선언을 해야 되죠. 해야 출마 됩니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시장직계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쨌든 기득권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직 공식 후보 등록 때까지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돼서 네. 서울시장 선거에 본선거에 후보 등록 때까지는 서울시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쨌든 서울시정을 계속해서 남은 3개월 동안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늦게까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제로 올리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우리 김우석 부소장이 공공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잔잔하게 의미 있는 서울시정을 펼쳤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고 여기에다가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가장 나았던 서울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박원순하고 각을 세워서 자신의 당내 경선의 입지를 높이기에는 어렵다. 조금 전에 서울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양문석 이사장님 또 개인 의견이라는 네, 그리고 전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의 지표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안철수 마케팅이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을 봤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인신적으로나 그동안의 정치 여정과 정치 경력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서 엄청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그다음에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과 국민의당 해체와 반민련 창당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공격거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선거 의제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반응하기도 어렵다. 저쪽에서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게 사과드린다라고 치고 들어오면서 서울을 바꾸겠다라고 했었을 때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제 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투표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예요.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줘야지 원래 투표를 하게 그래야 되는데 또 사실상 과거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의 투표가 또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아니요, 그런데 우리 현실도 사실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내가 재선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3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표가 오겠지라고 하면은 필패합니다. 결국은 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 가지고 앞으로 비전의 레퍼런스로 만들면은 그거는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레퍼런스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편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한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박영선, 우상호,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꿈꾸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나가서 패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장 자리를 대통령 선거를 나갈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교두보로 그렇게 쓰일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점을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양우석 이사장이 잠깐 언급한 대로 말이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보신 영상이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10시 30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보신 박영선 의원의 기자회견은 10시였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회견은 11시였습니다. 30분의 시차를 두고 있었던 기자회견이어서 기자들이 안 그래도 끝나고 백브리핑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해서 저 얘기들이 나온 건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자리는 대통령을 노렸던 사람이 갈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대통령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시정을 챙겨야 되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엄마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다만 워딩을 보면 이게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양쪽 모두를 겨냥하는 듯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앞서 나왔지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자리를 대통령 선거에 나갈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박원순 시장도 역시 견제하는 대상 안에는 들어와 있기는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과정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자리를 대선으로 가는 대통령 자리로 가는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잘못됐다라고 민주당의 예비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된 사람들은 대선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피력해 왔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도전도 했고요. 가만히 보면은 성공한 유일한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적인 실패 주자는 경기지사 이인재 였고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서울시장 이명박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저런 비판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져야 되는데 정치인이 차근차근히 자신의 경력과 스펙을 쌓아가면서 대중적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이 대통령 다음으로는 큰 선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또는 교두보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아까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게요. 이제 공공하다는 측면에서 예. 한 가지를 더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기 직전인 어제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 간에 상호 합의해서 득점자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무난히 박은순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하고 무난히 서울시장으로 갈 수 있었던 제도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3자가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은순, 우상호, 박영선의 이 결선 투표제는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리무중의 상태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박은순 시장은 공공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께는 그 질문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실상 공천 확정했다. 모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나서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나서고 민주당 주자 나서고 이렇게 3파전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중도 보수 진영의 표심은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중반 정도까지는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거의 현 대통령하고 거의 호각지세를 하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확 꺼졌는데 지금도 그런 전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보기에는 어찌됐든 3자 대결 구도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핫하게 붙으면은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도 꽤 크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그 지형으로 보면은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야권이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걸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일정 정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그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를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좀 모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요.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구를 갔다가 서울에 오는 이유를 서울시 유권자들한테 정말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안철수와 여당 대표의 이 양강 구도에서 TK 표만 좀 지키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뭐 뒤로 무슨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첫 고리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홍찍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찍으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는 김찍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문수 후보 찍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딱 특정하게 그렇게 조어를 해서 나오는 거는 없긴 하지만 선거 구도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식의 선거 전략도 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모레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천을 확정하게 된다면 모레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거 공판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모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